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곳,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나빠지면 단순 노안으로 생각하고 쉽게 넘긴다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또 물체가 구불구불해 보인다면 반드시 이 질환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실명의 원인이자 또 한두 달 사이에도 급격히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질환, 나이 관련 황반변성.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안과 전문의 양현식 선생님과 함께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성과 또 치료 과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인데요. 사실 이 황반변성이라는 이름부터도 참 어렵고 생소하거든요. 선생님 먼저 이 황반변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눈 안쪽 면에는 신경막으로 카메라에 비교하자면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심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곳으로 시신경 세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황반변성은 이러한 황반에 발생된 변성이 시력자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건 아무래도 나이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나이가 큰 원인입니다. 40대에서는 1.62%, 50대에서는 5.16%, 60대에서는 11.68%, 70대 이상에서는 17.97%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시력저를 보이는 습성과 위축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10년마다 4배씩 증가할 만큼 나이와 아주 관련이 큽니다. 그러나 나이 이외에도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게 2.5배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비만 등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얘기를 조금 했지만 나이 관련 황반변성인 걸 모르고 단순 노안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노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안은 가까운 곳, 먼 곳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눈이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수정체와 그 주변의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져 글씨를 읽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인데요. 노안은 누구나 겪는 과정으로 먼 곳을 볼 때 시력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가까운 곳을 볼 때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므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볼 때 모두 시력자를 느낍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돋보기로도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이제 건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거는 경증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축성 병변으로 진행하면 심한 중심부 시력 손상이 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바깥쪽인 맥락막에 생긴 신생혈관이 원인이 돼서 출혈, 부종, 삼출물 등이 생기는 중증의 황반변성인데요. 우리가 흔히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명 위험이 크고 치료가 필요한 이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자칫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어떤 증상을 통해서 이러한 황반변성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망막 색소상표에 노폐물이 쌓여 노란 점처럼 보이는 것을 드루젠이라고 합니다. 초기 건성 황반변성은 이제 드루즈면 보이고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아서 건강검진이나 안과에서 안저검사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드루젠이 커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황반부 중심에 나타나면 가벼운 정도의 시력자와 물체가 변형되어 있는 보이는 변시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황반이 위축되는 위축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되면 시력자가 아주 심해지게 됩니다. 네, 초기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도 드루젠이 커지면서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습성 황반변성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예, 습성 황반변성은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지만 시력자와 변시증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시력자는 교정 시력을 재면 알 수가 있고 변시증은 보려고 하는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 뒤틀리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또는 책을 읽을 때 글씨 한가운데 부분만 흐리고 끊어져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황반변성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암슬러 격자 검사가 있습니다. 정사각형 격자 무늬가 있는 검사지를 30 내지 40cm 거리에 둔 후에 한쪽 눈을 가리고 검사지 한 가운데 있는 거무점을 주시하게 되면 한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바둑판 모양의 네모가 중심부에서 틀어지거나 어그러지는 현상이 초기 증상이지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는 치료를 해도 시력 회복이 안 되는 수가 많아서 안저 검사와 빛 간섭 단층 촬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칫 방치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황반변성. 퀴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예. 요즘에 눈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항산화제나 비타민 약은 습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생각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황반변성이 노화와 관련이 있는 질환인 만큼 당연히 영양제를 먹어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예, 아쉽게도 정답은 X입니다. 하지만 습성이 아닌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고 초기인 경우라면은 이 항산화제나 비타민 같은 약물들이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후기로 진행하는 것을 일부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나 항산화제에 대한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기보다는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게 더 좋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예, 다음 문제입니다. 자외선이 황반변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젊을 때부터 이 선글라스 꼭 챙겨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까지 눈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저도 웬만하면 선글라스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자외선이 눈에 되게 좋지 않은 만큼 황반변성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황반변성은 자외선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눈은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면 망막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눈속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노화 등으로 방어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자외선에 의한 활성산소에 망막이 타격을 입으면서 황반변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 한 가지로 발병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복합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 황반변성 증상이 있어서 네. 병원을 찾을 경우에 안과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검사를 하나요? 예, 시력과 안압, 안저검사 등 기본적인 안과 검사를 한 후에 황반변성이 의심되면 형광 안저 촬영술과 자가 형광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한 경우와 습성 황반변성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도사연인 그린 안저 조영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황반변성 진단이 내려졌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초기 건성 황반변성은 후기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항산화제와 비타민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의 한 종류인 결절 맥락막 혈관병증은 결절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요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눈 안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안군의 주사가 주된 치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이 눈에 주사 맞는다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면서도 정말 무서울 것 같거든요, 선생님. 안구내로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치료 방법은 약물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고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망막 질환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안약으로 간단히 마취를 하고 아주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0.05cc 정도의 소량의 약물을 유리체각 내에 투입하는데요. 3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며 아주 약간의 통증이 있으나 투명한 약제이기 때문에 시력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치료가 끝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는 몇 번 병원을 좀 방문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구내 주사는 얼마 기간 동안 몇 번 정도나 맞아야 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습성 황반변성은
4주 간격으로 3회 주사한 다음 치료 효과를 보고 다음 주사할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의 간격은 치료 후 눈이 안정될 때까지 2주에서 4주씩 점점 늘려가면서 12주에서 16주까지 연장을 하는데요. 중간에 황반부 삼출물이나 부종, 출혈이 재발하면 치료 시기를 다시 줄여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시력은 어느 정도까지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안군의 주사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황반부 두께가 얇아지고 시력도 좋아지지만 정상 시력까지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고 치료를 지속해야 초기에 개선된 시력이 유지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실명을 하는 경우도 나오나요? 예, 이미 황반부의 변성이 진행돼서 섬유화된 막으로 대치가 되어버린 다음에는 치료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군의 주사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번 재발하거나 치료를 게을리한 경우는 섬유화가 되고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가 기능을 잃어 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발병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황반 변성의 위험 요인인 흡연을 피하고 고혈압 등 망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강한 햇빛으로부터 눈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사로 평소 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인데요. 50세 이상인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안저검사를 통해 황반 변성을 포함한 망막 질환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반 변성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황반 변성이 한쪽 눈에 발생하면 반대쪽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한데요. 또한 증상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안군의 주사를 맞고 꾸준히 경과 관찰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그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건강검진에도 안저 촬영이 포함될 정도로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눈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톡닥토토닥 오늘은 양현식 선생님과 함께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